세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미국. 240여 년이란 짧은 역사 동안 어떻게 오늘날의 세계 최강대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지. 그 답을 찾아가는 미국 동부 역사 기행. 오늘은 이 이민자의 땅에 최초로 발을 디딘 미국 건국의 시조를 찾아 떠납니다. 북미 대륙의 거대한 나라 미국. 그 동부 지역은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15세기 신대륙 발견 이후 유럽 이주민들의 정착과 식민시대, 독립혁명, 그리고 남북전쟁까지 그 역사를 밟아가는 이번 여행. 첫 여정은 초기 유럽 이주민들의 삶을 찾아 플리머스에서 브래틀버러로 향합니다. 미국 북동부의 뉴 잉글랜드 지역은 미국 역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중 매사추세츠주 대서양에 면한 항구도시 플리머스는 미국 건국에 있어 아주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이 바로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미국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죠. 1620년에 그 영국의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상륙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1620년 9월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실은 102명의 영국 청교도들. 그들이 대서양의 거친 파도를 헤치며 66일간의 항해 끝에 마침내 이곳에 도착한 겁니다. 지금 이 신전처럼 생긴 건물이 굉장히 중요한 돌멩이 하나를 품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바로 이 돌멩이죠. 필그림 파더스, 즉 순례의 아버지들이라는 영국 청교도들이 이 땅으로 와서 최초로 밟았다고 전해지는 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필그림 파더스들이 도착한 첫 번째 도시가 바로 이 플리머스라는 곳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 바위가 있는 이곳이 그들이 상륙한 바로 그 지점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국가가 이 작은 곳에서 시작됐다는 거. 초기 정착민들의 용기와 담력이 이 나라의 초석이 된 거죠. 아시겠지만 16세기에 그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영국에서는 국교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종파가 헨리 8세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종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인 카톨릭과 조금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프로테스탄트, 신교 사이에서 중심을 잡았던 종교죠. 근데 이곳으로 왔던 청교도들은 진보와 개혁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것들을 주장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입각해서 그대로 따라야 된다. 근데 그들이 보기에는 국교회나 가톨릭은 용서할 수 없는 종파였던 거예요. 근데 영국의 중심은 국교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탄압을 받았고 탄압을 견디지 못해서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이곳까지 온 거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순례자들이라고 하는 필그림 파더스들이 이 뉴 잉글랜드에 도착했을 때 당시 자연 환경이 얼마나 가혹했느냐를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물이 바로 제 눈앞에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무덤입니다. 그들이 도착했던 첫 해에 104명이 죽었고 그 104명을 이곳에 합장을 한 겁니다. 이곳에 도착한 102명의 청교도와 30여 명의 선원은 아무 준비 없이 맞은 첫 해 겨울에 추위, 굶주림, 그리고 질병으로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런 이들에게도 구세주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살던 완파노아그 원주민들인데요. 당시 영국 청교도들에게 물고기를 잡고 옥수수 기르는 법을 가르쳐준 이들입니다. 그렇게 다음에 청교도들은 완파노아그 부족과 함께 첫 추수감사절을 맞게 됩니다. 결국 원주민의 도움으로 정착에 성공하게 된 거죠. 이후에도 원주민들은 초기 정착민에게 이곳에서의 생존법을 알려줬는데요. 그중엔 말 그대로 꿀팁이 있었습니다. 초기 정착민들은 추운 겨울에 싱싱한 채소를 먹기 어려워서 비타민 결핍 등으로 인한 병으로 많이 시달렸었는데요. 이렇게 어려울 때 원주민들이 단풍나무 수액 채취하는 걸 가르쳐 준 거죠. 늦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미국 북부와 캐나다 동부 지방에서는 따뜻한 낮 기온 덕에 겨울잠에서 깨어난 사탕 단풍나무의 수액이 생성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수액을 채취해 생산하는 것이 바로 버몬트주의 특산물 메이플 시럽입니다. 와, 땡큐. 보통 2월 말에서 4월까지 작업을 하는데 나무 수령이 40년은 돼야 수액을 채취할 수 있답니다. 나뭇가지에서 막 나온 신선한 수액.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아무 맛이 없어요. 아니, 이게 우리 고로쇠 물도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고로쇠 물보다도 아무 맛이 없어요. 진짜 맹물인데? 근데 결국은 이 맹물을 계속 단맛이 날 때까지 끓인다는 거잖아요. When we start, we come out and we'll drill the hole Uh-huh. about an inch and a half, and then we'll put the insert in. We pound that in. Then we unplug this, plug that on, and then all that runs down the lines and heads for the main line, which is over in the. 지금은 좀 더 현대적인 방법으로 수액을 모으지만 사실 수액의 양과 질은 예나 지금이나 자연이 결정합니다. 보통 일교차가 10도 정도는 벌어져야 가능하답니다. So everything is weather driven. Mother Nature, she controls everything. We need the right temperatures during the day, mid 40s, and the right temperatures at night, down into the 20s, for the sap to run. 오, 여기 지금 막 수액이 어마어마하게 막 몰려오고 있는데요? 야, 정말 그냥 줄줄이 오는구나. 이 버몬트가 날씨가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3월 중순인데 이 눈 쌓인 거 보세요. 밤이 되면 영하 20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오니까 1620년에 대서양을 건너왔던 이 메이플라워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정말로 이 척박한 땅에 그들은 이곳을 개척하고 정착하고 그리고 이제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메이플 시럽 같은 데서 이제 당분을 섭취를 하면서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미국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기여를 했던 거죠. 진짜 이 매사추세츠주와 버몬트주는 미국의 어떤 오리진이 남아있는 그런 곳이에요. 즉 미국의 초창기 역사가 간직된 그런 땅이죠. 그래서일까요? 이곳은 마치 과거로 온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이제 채취한 수액으로 메이플 시럽을 만들러 갑니다. And then it pumps it into this tank in here. Yeah. The 1,000 gallons of sap storage there. 1000갤런이면 약 3,800리터인데 그 어마어마한 양의 수액을 이곳에서 끓여 메이플 시럽을 만듭니다.
땔감으로는 여전히 나무 장작을 씁니다. 제가 갑자기 이 나무를 떼는 것과 이 나무 장작이 쌓여있는 더미를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이 뉴잉글랜드를 개척한 사람들의 강인함. 원래 이 아메리카를 개척한 사람들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선두로 한 스페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왔고, 근데 이제 뒤늦게 합류한 영국 사람들은 이 척박한 뉴잉글랜드에 와서 어떻게 보면 이 자연을 개척하면서 여기에 뿌리를 박았던 거거든요. 스페인 사람들과 포르투갈 사람들은 황금을 찾았죠. 일확천금. 누군가는 보물을 찾고 누군가는 이곳에서 삶을 개척하고, 결국 삶을 개척했던 이 사람들이 이 북아메리카의 주인이, 그리고 이제 이런 미국이라는 큰 나라를 만드는데 주역이 됐던 겁니다. 그런 강인함이 저는 이 나무 창고에서 느껴지네요. 이게 지금 이 4,500그루에서 나온 수액을 여기에 모아서 지금 이제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산소를 주입해가지고 지금 날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정말 용암이 끓듯이 막 끓어요. 저도 맛봤지만 처음 나무에서 얻어낸 수액은 당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렇게 끓이고 졸여서 수분을 없애고 당도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만들어진 메이플 시럽. 그 옛날에는 이걸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정착했던 뉴잉글랜드 사람들은 이런 메이플 시럽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한 당분을 확보를 했던 거죠. 그러고 보면 참 그 강인함 속에서 어떤 처절함 같은 것도 느껴지고 해서 참 예사롭지 않은 그런 시럽입니다. 대자연의 순리와 인간의 노력이 빚어낸 이 달콤한 맛은 이 땅이 선사한 선물입니다. 그 달콤한 맛을 안 볼 수는 없겠죠. 이곳의 농장 주인이 선뜻 저를 집으로 초대해 줬는데요. Nice to meet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이분이 여기 이제 주인 할머님이세요. Going to have a pancake? Yes. 팬케이크를 맛보기 전에 메이플 시럽부터 맛을 볼까요? 이거를 이렇게 많이 주시네. 그러면 어우 나. 아니 아까 정말 맛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이 단맛으로 변할까? 메이플 시럽과 팬케이크는 그야말로 찰떡궁합이죠. 밀가루 반죽으로 간단하게 요리하는 팬케이크는 사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먹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팬케이크는 북미 스타일인데요. 정말 완벽하게 맛있는 이 브라운색이죠. Good job on that one. 미국과 캐나다에선 두껍게 만들어 주로 아침 식사로 먹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절로 식욕을 자극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저희는 그냥 메이플 시럽을 넣잖아요. 여기는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약간 데워요. 그러니까 이게 따뜻하게 해서 More. 뭐? Yeah, more. A little more. 뭐? More. 아까도 많이 먹었는데. Oh, you can have it. 와우. Oh, it's okay. That's okay. It's okay. Sure. 이렇게 과감하게 쏟아부어야 한다는데 Some more? 아니 왠지 저는 좀 더 부어야 될 것 같은. 아니 You have to have enough so you can sop it up. 메이플 시럽 홍수 속의 팬케이크.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럽고 이 버터의 약간 짭짤한 맛하고 메이플 시럽의 이 달콤한 맛이 It's absolutely, you cannot beat it. It's delicious, absolutely delicious, especially on fresh pancakes. 메이플 시럽의 달콤함 속에는 초기 정착민들의 삶도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